오늘의 전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돼 오늘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에 피습된 이후 여드레 말입니다. 해방공간의 김구 선생이나 유은영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야당 지도자 그리고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엄중한 사건이다. 불사조다. 이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그래서 불사조처럼 살아서 나라에 큰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는 선거법 문제라든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가르마를 타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빨리 좀 대표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방탄정당, 패권정당, 팬덤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 시골에 있다 보면 펌프로 물을 뿜어내잖아요. 맑은 물 얻으려면 허드렛 물을 먼저 부어야 되거든요. 절더러 허드렛 물 노릇을 하라, 그런 뜻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은 이준석 대표나 금태섭 대표, 유호정 의원한테 여러분이 들으시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잠시 뒤에 퇴원을 합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기현 부위원장님 나오셨는데요. 퇴원 일자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예, 그 뭐 의료진 판단도 그렇고 예. 뭐 대표 본인이 보시기에도 생각보다 호전이 좀 빨리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 당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당무 복귀 의지도 강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퇴원해서 자가 치료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만큼 호전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오늘 일단 자택으로 이동을 하고 당무 복귀는 언제쯤 할지 당내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일단은 이 상처 부위가 좀 치명적인 부위였기 때문에 예후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자택 치료를 하면서 정상적인 외부 활동이 가능할지 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텐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대표 본인도 이제 조기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후 예후를 좀 보면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당무 복귀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내 상황이 뭐 잠시 뒤에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지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퇴원 메시지를 낸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일단 당내 상황이 피습 이후에 사실 지금 정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론이 따가운 어떤 질책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권역별 의료 체계 또 공공 의료 체계를 민주당이 지금까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추진해 왔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실제로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 또 각 그 지역 의사회들의 어떤 비판 성명, 여기에 또 지역 민심까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위마하고 또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를 낼 건가. 또 가장 중요한 건 치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피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화로 해서 화합의 정치를 하자, 이런 방향까지 나갈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뭐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 뭐 신발을 맞았다거나 총상을 맞았다거나 했을 때 사실 그들을 가장 기억하는 건 그런 메시지들을 바로바로 내놨기 때문에 지지율도 오르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대체로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뭐 김건희 특검을 비롯해서 지금 뭐 갈래탈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표의 입장을 좀 빨리 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런 것도 좀 포함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병상에서도 일부 문자를 통해서거나 뭐 간단한 보고 정도는 받으신 걸로 아는데 명확하게 이제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중요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뭐 특검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당장에 이제 오늘 몇 분 의원이 탈당도 하셨고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도 예고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실제 당원들이 굉장히 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뭐 이 상태에 대한 걱정도 있고 과연 이제 대표가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당이 돌아갈 수 있고 선거에 치르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복귀하셔서 안정적으로 이 당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퇴원 전인데 친명 좌장으로 불리고 있죠. 정성호 의원과 이게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언론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성호 의원이 부산병원에서 응급조치 잘해주셔서 수술 잘 받았다고 부산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 먼저 꼭 해야겠다라고 문자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정성호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 이렇게 또 그 뒤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자가 공개된 건데 이렇게 주고받은 문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탈당하신 분들도 이재명의 사당, 이재명 대표가 사당하고 있다. 이걸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사당화라는 비난을 이번에 면치 못하는 증거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공당이라 하면 어떤 소속원이 잘못됐을 때 기구가 있습니다. 윤리감찰단이라는 기구. 그러면 당대표라든지 지도부는 그 기구에 맡기면 됩니다. 그 기구가 판단을 해서 이런 정도의 수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올리면 지도부가 결정하는 그런 당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지금 문자에도 나왔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공천을 받느냐 그렇죠. 안 받느냐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윤리감찰단에 맡기기 전 문자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시스템 전혀 없이 대표가 그저 자신의 측근과 수위를 먼저 결정하는 과정. 이거는 대표가 완전히 윤리감찰단의 어떤 기능을 무시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 그다음에 현근택 이 지금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변호사죠. 자신의 가장 측근인 변호사의 공천을 보장하는 듯한 그러니까 공천이 안 될 정도의 징계 수위는 안 된다, 심하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을 함으로써 지금 비명계가 얘기했듯이 친명계들을 모두 다 꽂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내용으로 문자가 됐다는 겁니다. 원래 의원들의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논란이 되는 일이 뭐 한두 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제 현근택 부위원장 관련 얘기는 뭐 징계 관련 또 공천과 직결될 수 있는 징계 관련 얘기를 당대표와 측근 의원이 나눴다는 점에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성호 의원 사무총장이시잖아요. 예. 당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고요. 징계 가기 위해선 징계 여부에 대한 심의는 일단 윤리감찰단의 감찰을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통상적인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로 갈 것인지 아니면 최고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하는 비상징계 절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트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정도이지 이게 답을 정해놓고 두 분 간의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의견 교환이었다고 보기는 단순한 의논이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든 대표도 병상이지만 보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간단치 않고 당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이후 징계 절차를 어떻게 할지 아니면 당기에 의해서 이 공천 자격 심사 뭐 1차 심사는 통과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배제 사유에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정도 수준이지 공천을 정해놓고 어떻게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 뭐 대표와 핵심 측근 간에 결론을 내놓은 어떤 협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이재명 대표가 아직 뭐 퇴원 전이고 언제 뭐 국회로 이제 출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인데 사실상은 뭐 당무 복귀는 이미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예. 이제 보고는 받고 있고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면 어떤 의견을 구하고 예. 판단이나 의견을 주고 뭐 이런 과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당무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꽤 오랜 시간 이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 향후 예측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당무는 예. 당에 이제 실제 복귀한 이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상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함께 예.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지진 않았을 텐데요. 지금 사무총장은 조정식 사무총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정성호 의원은 아무런 어떤 직함도 없고요. 예. 또 같이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가장 친하고 좌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이런 어떤 관계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적인 관계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뭐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이것도 비선 아니냐. 이 모든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당의 공식적인 어떤 기구 또는 지도부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신의 어떤 가장 가까운 사법연수원 동기였다고 해서 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예. 예, 예. 이건 잠깐. 조기현 부의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사무총장은 이제 조정식 예, 잠깐. 사무총장이니까 이 부분을 제가 바로 정정은 못 해드렸는데 정정을 분명히 네, 네, 하겠고요. 네, 네. 조정식 잠깐 참고했습니다. 사무총장이고 직함이 없는 소위 말하는 뭐 친명의 좌장이다 하는 정성우 의원과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편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이었을 거고요. 예. 아마 이 공식 기구에 있는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가 등등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노출이 돼서 마치 뭐 핵심 의원과 이런 결정을 한 것처럼 이렇게 확대되고 과장돼서 해석되는 것뿐이지 두 분이 이 얘기를 나눴다고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오히려 구체적으로 이 현근택 부원장의 문제를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고 예. 윤리감찰단에 감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역시 친명 좌장이었다. 정성호 의원의 뭐 영향력이 이 문자 하나로 입증된 게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시각이 나오냐면 정성호 의원이 지난번에 김용 부원장이나 혹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직접 면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면회를 한 어떤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주 가깝게 모든 것들을 다 상의하는 사람이더라 한다면 그 면회 자체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 구하기 그래서 어떤 압력을 넣거나 혹은 사전에 어떤 뭐 기획을 한다든가 뭐 추정입니다만 이런 입을 모으는 어떤 그 전령으로서 간 게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실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정성호 의원과 이런 식의 어떤 문자를 나누면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이 문자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자를 쓰시거든요. 대자를 쓰는데 밑에 왜 그 대체어 있죠. 예. 대체어가 대장동. 자동 완성 얘기하는 거죠?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 대장동이라고 써져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확대가 돼서 지금 이야기되는 건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서로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기 때문에 예. 자동 생성어가 대장동이 됐고 그래서 면회를 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자동 완성 뜨는 게 이제 뭐 많이 보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연한 건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현근택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나 당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일로 상당히 좀 총선 도전에 좀 먹구름이 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가 나올 것이고 징계 여부 내지 공천의 이 배제 사유에 대한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있을 예. 것이고요. 일단 감찰단의 감찰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어느 정도 부인하지 못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면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라고 할 때 예. 뭐 그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실제 당의 공관위 등에서 논의를 할 때 배제 사유에 해당될지 아니면 배제 사유 정도는 아니지만 감산 규정을 할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감찰 결과에 따라서 국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화면을 좀 크게 보여주실까요? 지금 서울대 병원 앞 현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이제 밖에 도착을 해서 지금 병원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11시쯤 이제 퇴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몇 시쯤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분 뒤면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퇴원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리고 의료진들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흉기 피습 8일 만에 오늘 퇴원을 합니다. 예상보다는 회복이 조금 빠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퇴원 일자가 조금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고요. 당무 복귀는 퇴원 이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이정훈 평론가님 네. 앞서서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렸지만 원칙과 상식 비명계 의원들 4명으로 이제 처음엔 구성이 됐는데 네. 3명이 탈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들도 물론 윤영찬 의원이 고민한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오늘 아침 의사를 표명할지는 몰랐거든요. 특히 이현우 의원 같은 경우 아침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행자 이렇게 묻습니다. 4명이 모두 탈당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4명이 모두 탈당합니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이 이윤영찬 의원의 지금 그 합류하지 않음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왜 합류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저희가 짚어본 현근택 부원장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일단 뭐 작은 의미로서는 그게 가장 크겠지요. 왜냐하면 일단 자신의 지역구에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친명계와 비명계의 완전 뭐 대결 이렇게 지금 구도가 쌓여 있는데 사실 이 네 분이 함께 이렇게 그 탈당하는 이유는 이인재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경선을 한 사람은 다음에 출마를 못해요. 그 선거에서. 그러니까 경선까지 가기 전에 어차피 지금 자객 공천에 와서 경선을 하려고 하니까 아예 나가겠다라는 어떤 입장이었는데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윤리감찰단에서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면 자신은 이 공천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개입됐다고 사실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오늘 원칙과 상식 비명계 의원들 3명이 탈당했고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가 또 탈당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당이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잠시 뒤에 모습을 드러내면 당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하겠죠. 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예상보다는 뭐 이 탈당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당내의 어떤 파급 효과가 더 뭐 갈등이 더 확산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심각한 어떤 갈등과 당의 분열이라고까지는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소속된 의원 3분이 현역 의원이 탈당한다는 것 그리고 전 대표를 지내신 분이 당을 탈당한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뭐 대단히 좀 치명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하죠. 아무래도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계파에 따라서 어떤 그 당원들이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분이 탈당하는 것 자체가 총선에 자칫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표께서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당의 통합과 안정 그리고 뭐 흔들림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당이 뭐 이런 일부 의원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고 대다수 의원들이
뭐 단결해서 단합해서 같이 치르자는 어떤 공감대가 분명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뭐 가자 이런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봅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이 열렸는데요. 예,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지금 메시지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대표 이쪽. 여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이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흉기 피습 사건 8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소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들에게 인사를 하고 걸어 나와서 마스크를 벗고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국민이 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은 국민들을 위해 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희망을 꿈꾸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드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퇴원 메시지로 어떤 것을 키워드로 내걸지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텐데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오늘 내용은 대체적으로 핵심 키워드를 뽑자면 뭐 화합 이런 부분을 좀 꼽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꼭 필요한 메시지이고 적절하신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뭐 어쨌든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야당 대표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었다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찰 그리고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생이라든가 뭐 공존을 위한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 대표 본인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고 향후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성찰하고 느끼는 계기였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그 병상에서의 고민들이 오늘 메시지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제 목숨은 국민이 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전쟁 같은 정치 좀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이 의미를 여러 번 강조했거든요. 병상 메시지로 이런 부분을 강조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정치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런 그 정치 테러가 횡행하는 것이 그야말로 증오의 정치 때문이다라고 그렇죠. 인식을 자신이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세 차례나 걸쳐서 반복돼서 그런 말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 내부에서 반성이 있어야 돼요. 양당 모두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양당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건 저쪽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끝까지 증오의 정치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진짜 피해자인 본인이 내가 성찰하겠다. 나도 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앞으로도 민주당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부의 어떤 문제부터 제대로 한번 성찰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 정치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요. 습격 피해를 당한 이재명 대표가 직접 퇴원을 하면서 증오와 대결의 정치를 끝내자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제가 또 눈여겨들었던 부분은 마지막에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소방경찰, 부산대 의료진께 각별히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논쟁이 붙은 게 본인이 이제 2021년 12월 30날 중앙단체에서 후보 시절에 권역별 공공의료 체계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공약으로.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이런 어떤 외상센터로서는 한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부산대 병원을 지금 거기서 서울대병원으로 스스로 이송했다 또는 가족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전원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부산 시민들로서는 아무리 그래도 야당 대표가 이 최고의 어떤 권역 외상센터를 믿지 못한다면 그럼 누가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비난이 있었거든요. 아마 각별하게 부산 시민 또는 소방, 경찰, 부산대 의료진의 각별한 어떤 감사를 표명한 것도 그런 어떤 비판을 조금 더 그 진정성 있게 좀 뭐랄까요 사과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뭐 정성호 의원하고 주고받은 그 문자 메시지에도 뭐 부산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는 꼭 드려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추후에 이제 몸을 좀 추스린 후에 뭐 부산을 다시 방문한다거나 뭐 그런 계획을 만들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사건을 어떤 이슈로 한 뭐 일정을 굳이 만들거나 하시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실 수 있고 가면 또 그에 대한 지역에서의 메시지는 당연히 내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그 서울대 이송 문제가 사실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면서 사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이제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 시각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부산대 의료진과 서울대 의료진이 협의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이 혹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상황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 부산대 의료인이건 같이 걱정을 해준 부산 시민이건 또 소방 당국이든 간에 누구든 이 과정에서 같이 응급 조치를 하거나 이송을 하거나 한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예. 상생의 정치로 가자, 화합하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냈지만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정쟁이 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가 이제 오늘 검찰로 이송되기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특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특검의 어떤 취지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아예 지연하고 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 특검을 발의를 합니다. 양쪽이. 그런데 지금은 수사한 지 8일입니다. 딱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 퇴원을 했으니까 8일이 됐습니다. 중간 발표를 오늘 오후에 한다고 해요. 예. 너무나 특검에 대한 좀 남발이 되지 않느냐. 중간 수사도 결과를 발표를 안 했는데 특검부터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특검 만능주의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결과 발표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결과 발표한 거 보고 미진하다 내지는 이런 결과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입장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일단 8일간 사고 이후 8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간 경찰의 수사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수사만 철저히 하고 원인을 규명하고 검찰을 송치하면 되는데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초의 어떤 공범 관계에 대해서 단독범으로 거의 단정하는 듯한 인상이 있었고요. 물론 이후에 공범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도 하고 했지만 사건 자체를 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서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영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고려하는 듯한 인상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적 공개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또 그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요. 예. 이 사건의 본질은 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건 범행의 동기라든가 발생 원인을 수사 단계에서 철저히 규명해서 그래야만이 이 향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사후 조치까지 가능한 건데 수사 단계에서 자꾸 어떤 미진한 인상을 받게 되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검찰이 이제 송치된 다음에 어떻게 처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필요하면 오늘 수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특검에 대한 검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습 8일 만에 퇴원하는 모습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고요. 당무에 본격적으로 언제 복귀할지는 또 추후 들어오는 소식이 있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평론가 조기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